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업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백과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씨가 수년 동안 작성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수첩엔 전 씨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지난 2022년 11월 말 서울의 최고급 호텔의 중식당에서 진행된 윤 씨와 전 씨의 식사 자리에서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기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자리엔 권성동,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했던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목걸이는 모두 잃어버렸고 통일교 측 청탁을 김 여사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윤 씨의 수첩에 기재된 건 이러한 전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수첩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 씨의 기존 진술과 달리 이 수첩은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연락해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소환된 윤 씨를 상대로 수첩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추궁한 특검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다음 달 초로 소환이 통보된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협조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합의가 불필요하다며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성희 기자, 김 여사 측이 어떤 요청을 했고 특검은 뭐라고 반응한 겁니까? 네, 다음 달 6일 특검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은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특검팀은 이 요청을 일축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소환 일자를 여유 있게 통지했으니 특별히 협의할 건 없단 건데요. 그러자 김 여사 측은 오늘 요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없으니 짧게 자주 조사해달란 건데 특검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 특검팀이 오늘 소환 조사한 사람도 있다고요. 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배우자 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남편 김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됐었는데요. 특검팀은 정 씨를 상대로 이 회사가 보유한 IMS 모빌리티의 지분을 팔아 김 씨가 46억 원을 챙긴 과정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 투자사들도 대거 소환해 투자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는 27일 특검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이던 2022년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요청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게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SBS 한성희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지난 2022년 5월 교단 창립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취임을 약 2달 앞둔 윤석열 당시 당선자를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윤 씨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 날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한 지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윤 씨는 그동안 독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윤 씨의 수첩엔 독대 일시, 시간과 대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당시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이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수첩엔 이 사업들과 관련해 윤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과 함께 독대 시간이 1시간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독대 직후 윤 전 본부장이 적은 수첩 내용과 이후 통일교 내부 보고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수첩에 적힌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와 통일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윤 전 본부장 수첩을 주요 증거로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의 수첩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등을 통해 여러 현안을 청탁한 정황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수첩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리포트의 의미에 대해서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통일교의 2인자였고 또 건진법사에게 직접 청탁했던 인물 이 윤모 씨의 수첩을 확보했다는 소식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는데 이 수첩은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닌 증거입니까? 네, 한때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기도 했던 윤모 씨의 수첩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물증이라는 겁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며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청탁은 보통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기 어렵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성배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청탁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게 청탁을 한 윤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둔 수첩이기 때문에 청탁에 대한 단순한 관련자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수첩에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 등 상세한 정보까지 적혀 있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이 관련 인물들의 당시 행적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빙성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과거 다른 큰 사건들에서도 이런 핵심 인물들의 수첩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첩도 그렇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여러 대형 사건에서도 수첩이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도 박연차 전 회장 비서의 수첩이 핵심 증거가 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첩이 청탁 등에 대한 물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첩의 특성상 내밀한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 씨의 수첩에도 대부분의 통일교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내용들이 앞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